호흡기내과 전문의 김상훈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답답하시거나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힘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밤에 잠들려고 누우면 기침이 나와서 잠을 설치신 적은 없으신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겪으면서도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이야말로 우리 폐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제가 30년 넘게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가슴이 아팠던 순간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웠던 건 바로 조금만 더 일찍 관심을 가지고 관리했으면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게 오신 72세 박영수 어르신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박 어르신은 평소에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던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거의 드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만 빨리 걸어도 숨이 차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평소처럼 산책을 하는 것도 힘들어지셨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으로 모시고 왔는데 검사 결과를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폐 기능이 같은 연령대 평균의 절반도 안 되게 떨어져 있었거든요. 박 어르신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해요. 선생님, 저는 담배도 안 피우고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때까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요. 정보를 알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클릭 한번 해주세요. 마지막에 유용한 정보 얻으실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네, 바로 이게 폐 건강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폐는 다른 장기들과 달리 아픈 걸 거의 느끼지 못해요. 심장이 아프면 가슴이 조이고, 위가 아프면 속이 쓰리고, 머리가 아프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폐는 정말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망가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폐는 조용한 살인자라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폐암 환자 중에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는 전체의 30%도 안 된다고 해요.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오시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줄여서 COPD라고 하는 병도 마찬가지예요. 이 병에 걸린 분들 중에 자신이 병에 걸린 줄 모르고 지내시는 분이 전체의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폐는 언제부터 늙기 시작할까요? 많은 분들이 50대나 60대부터 폐가 나빠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놀라시겠지만 폐 기능은 20대 초반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매년 조금씩, 정말 조금씩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50대, 60대가 되면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지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8세 이명자 어머님이셨는데요.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시던 분이셨어요. 담배는 물론이고 술도 거의 안 드시고 정말 건실하게 사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밤에 자꾸 기침이 나오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감기인가 싶어서 동네 병원에서 감기약도 받아 드시고 기침 시럽도 사 드시고 그러셨대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기침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오셨는데 검사를 해보니 폐에 염증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어요. 이명자 어머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선생님, 저는 정말 조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집 밖에도 잘 안 나가고 나쁜 것도 안 했는데요. 네, 바로 이게 현대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담배를 안 피운다고 술을 안 마신다고 해서 폐가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 집안의 공기, 요리할 때 나오는 연기, 청소할 때 일어나는 먼지,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폐에 조금씩 쌓여가는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미세먼지 문제가 정말 심각하잖아요. 예전에는 공기가 맑은 날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외출을 결정해야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실내에서도 안전하지 않아요. 요리할 때 나오는 연기, 청소할 때 일어나는 먼지, 심지어 방향제나 세제에서 나오는 화학물질까지도 우리 폐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폐 건강은 예방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손상된 폐는 원래대로 되돌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예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주면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줘요. 특히 폐는 다른 장기들에 비해서 재생 능력이 뛰어난 편이거든요. 금연을 하면 몇 주만 해도 폐 기능이 개선되기 시작하고,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면 몇 달만 해도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박영수 어르신 경우에도 저희가 제안한 생활 습관 개선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6개월 만에 폐 기능이 상당히 개선되셨어요. 물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죠.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냐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게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됩니다. 거창한 걸 하실 필요 없어요. 작은 습관 하나씩만 바꿔나가셔도 충분해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폐 건강을 지키고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직접 확인한 효과적인 방법들만 골라서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폐 건강을 지키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폐 건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폐는 언제부터 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걸까요? 사실 폐라는 장기는 정말 특별해요. 다른 장기들과 달리 태어나는 순간부터 바깥 공기와 직접 만나기 시작하거든요. 심장이나 간, 신장 같은 장기들은 우리 몸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지만 폐는 그렇지 않아요. 숨을 쉴 때마다 외부의 공기가 직접 들어오니까 그만큼 손상을 받을 위험도 크죠. 제가 얼마 전에 만난 75세 최덕순 할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 할머님은 시골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사신 분이에요. 젊을 때부터 새벽같이 일어나서 밭에 나가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시던 정말 부지런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70살이 넘어서부터 자꾸 숨이 차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평소에 쉽게 하시던 일들도 힘들어지셨어요. 빨래를 널거나 청소를 할 때도 중간중간 쉬어야 하시고, 손자들이 놀러와서 함께 놀아달라고 해도 금방 지치셨대요. 그래서 아들분이 걱정해서 병원으로 모시고 오셨거든요. 검사를 해보니 만성 폐쇄성 폐질환 초기 단계였어요. 최 할머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선생님, 저는 시골 공기 마시며 살았는데 왜 폐가 나빠졌을까요? 담배도 안 피우고 건강하게 살았는데요. 네, 바로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지점이에요. 담배를 안 피운다고 해서 폐가 자동으로 건강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평생 들이마시는 공기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유해 물질들이 있어요.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집안의 먼지, 요리할 때 나오는 연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우리 폐에 쌓여가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특성상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나 미세먼지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예전에는 봄철에만 황사가 왔는데 이제는 1년 내내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해야 하는 시대가 됐어요. 하루 종일 실내에만 있어도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에요.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면 외부 오염물질이 들어오고 창문을 닫고 있으면 실내 공기가 탁해지니까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폐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서서히 악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이죠. 폐 기능이 50% 이상 떨어져야 비로소 숨이 차다거나 기침이 난다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걸 제가 환자분들께 설명할 때 자주 쓰는 비유가 있어요. 폐를 은행 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폐 기능이라는 잔고가 충분히 많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나쁜 환경에 노출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잔고가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잔고가 많으니까 조금 줄어들어도 별로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잔고가 바닥나면 그때서야 큰일 났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자연요법과 폐 청소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요즘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폐를 깨끗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과연 이런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다만 마법처럼 하루아침에 폐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건 아니고 꾸준히 실천했을 때 서서히 개선되는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추천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따뜻한 차를 마시는 거예요. 특히 도라지차, 길경차, 오미자차 같은 전통 한방차들이 정말 좋아요. 도라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기관지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가래를 삭이는 데 도움을 줘요. 오미자는 폐를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기침을 멎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얼마 전에 제게 오신 63세 김철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어르신은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이에요. 그때는 지금처럼 안전 장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았거든요. 마스크도 제대로 안 쓰고 먼지 많은 곳에서 일하셨다가 나중에 진폐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상태였어요. 약물 치료와 함께 제가 권해드린 게 바로 매일 도라지차와 생강차를 꾸준히 마시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김 어르신께서도 반신반의하셨죠. 차를 마신다고 폐가 좋아질까요? 하시면서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3달 정도 꾸준히 마시시더니 기침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 후에 다시 검사해 보니 폐 기능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어 있었어요. 물론 차만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규칙적인 운동과 금연, 그리고 꾸준한 약물 치료가 함께 이루어진 결과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런 자연 요법들이 폐 건강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따뜻한 성질의 음식들이 좋아요. 생강, 계피, 대추, 꿀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재료들로 차를 끓여서 마시거나 요리에 활용하시면 기관지를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호흡법도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평소에 얕은 호흡을 하고 계세요.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면 더욱 그렇죠. 그런데 깊고 천천한 호흡을 의식적으로 실천하면
폐 기능 향상에 큰 도움이 돼요. 제가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는 가장 간단한 호흡법이 있어요. 437 호흡법이라고 부르는데요. 4박자로 숨을 들이마시고 3박자 동안 참았다가 7박자로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이걸 하루에 10번씩만 해도 폐활량이 늘어나고 폐에 깊숙한 곳까지 산소가 잘 공급돼요. 앞서 말씀드린 최덕순 할머님도 이 호흡법을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더니 나중에는 습관이 되셔서 자연스럽게 하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다시 배웠을 때 확실히 숨소리가 편안해지셨더라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실내 공기 관리예요. 아무리 좋은 차를 마시고 호흡법을 실천해도 평소에 숨 쉬는 공기가 나쁘면 소용없거든요.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 때문에 실내가 건조해지기 쉬워요. 습도가 너무 낮으면 기관지가 마르고 자극받기 쉽거든요. 반대로 습도가 너무 높으면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고요. 적절한 실내 습도는 40%에서 60% 사이예요. 습도계를 하나 장만하셔서 수시로 체크해 보시고 너무 건조하면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시면 돼요. 그리고 공기청정기도 도움이 되는데 너무 비싼 걸 사실 필요는 없어요. 적당한 가격대의 제품이라도 필터만 주기적으로 갈아주시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환기도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공기청정기를 틀어도 환기를 안 하면 실내 공기가 탁해져요. 하루에 2~3번 정도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세요. 다만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나 새벽, 저녁 시간대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공기가 가장 깨끗한 시간대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폐 건강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결국 하나로 귀결돼요. 바로 작은 관심과 꾸준한 실천이 여러분의 폐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폐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금연부터 떠올리시는데 물론 금연이 가장 중요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오늘 말씀드렸죠. 우리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유해 물질들이 있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폐를 지키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가장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대부분의 분들이 증상이 심해져서야 병원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폐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인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조금만 더 일찍 관심을 가지고 관리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경우들이 정말 많았어요. 얼마 전에 제게 정말 감동적인 편지를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71세 정미경 할머님이신데요. 작년 이맘때쯤 폐 기능 저하로 저를 찾아오셨던 분이에요. 그때 정 할머님은 조금만 빨리 걸어도 숨이 차고 밤에 누우면 숨이 막힐 것 같아서 잠을 못 이루시는 상태였어요. 검사 결과를 보니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폐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물 치료와 함께 오늘 말씀드린 것과 같은 생활 습관 개선을 권해드렸어요. 매일 도라지차 마시기, 규칙적인 호흡 운동, 적절한 실내 환기, 미세먼지 많은 날 외출 자제하기 이런 것들 말이에요. 처음에는 정 할머님께서도 반신반의하셨어요.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냐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 달 후에 다시 배웠을 때 표정부터 달라지셨더라고요. 숨이 훨씬 편해졌다고, 밤에도 잘 주무실 수 있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3달 후, 6달 후 검사에서도 계속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폐 기능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됐고,
무엇보다 정 할머님께서 활기차게 지내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더 기뻤어요. 그 할머님께서 편지에 이렇게 써주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의 황혼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셔도 충분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당장 도라지차나 생강차를 끓여서 마셔보세요. 처음에는 맛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며칠 마시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꿀을 조금 넣으시면 훨씬 마시기 쉬워져요. 하루에 3잔 정도만 꾸준히 마셔보세요. 한 달만 지나도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호흡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전에 각각 10번씩만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4박자로 들이마시고 3박자 참았다가 7박자로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며칠만 하시면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집안 공기 관리도 신경 써보세요. 습도계 하나 사서 적정 습도를 유지해 보시고 하루에 2~3번은 환기를 시켜주세요. 공기청정기가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자주 환기만 잘 시켜줘도 충분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 실천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처음에는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69세 오성진 어르신인데요. 젊은 시절부터 담배를 많이 피우셨던 분이에요. 하루에 2갑씩 40년 넘게 피우시다가 기침이 심해져서 저희 병원에 오셨거든요. 검사 결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때 오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선생님, 이제 금연해도 소용없겠죠? 이미 망가진 폐를 어떻게 되돌리겠어요? 정말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말고 함께 노력해 보자고요. 오 어르신께서 정말 대단하신 게 그날부터 바로 금연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폐 건강관리법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실천하셨어요. 매일 도라지차 마시기, 규칙적인 산책, 호흡 운동, 실내 공기 관리까지 정말 성실하게 하셨거든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1년 후에 다시 검사해 보니 폐 기능이 상당히 개선되어 있었어요. 물론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좋아지셨어요. 무엇보다 오 어르신께서 자신감을 되찾으신 게 가장 기뻤어요. 지금도 1년에 2번씩 정기검진을 받으러 오시는데 올 때마다 건강해진 모습을 보여주세요. 얼마 전에는 손자와 함께 등산을 다녀왔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계단 한층 올라가기도 힘들어 하셨던 분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작하시면 충분히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회복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리고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해보세요. 도라지차도 함께 마시고 산책도 함께 하고 집안 공기 관리도 함께 하시면 훨씬 더 재미있고 지속하기 쉬워요. 건강한 습관은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더 오래 갈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정기검진의 중요성이에요. 아무리 좋은 습관을 실천해도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아는 건 중요해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은 폐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병들이 늦게 발견되면 치료가 어려워지거든요. 정기 검진을 통해서 자신의 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결국 이거예요. 폐는 조용히 망가지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창한 치료법이나 비싼 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폐를 살릴 수 있어요. 매일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깊고 천천한 호흡, 깨끗한 실내 공기, 이런 소소한 것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실천하셨다는 점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돼요. 여러분의 폐는 아직 살아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건강한 폐로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폐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폐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가치가 있거든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